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영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가 한 2년 전에 혈액암을 주제로 좀 다뤄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좀 놀랐던 게 이 혈액암의 발생 1위가 림프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액암 하면 대부분 백혈병을 떠올리시잖아요. 이 백혈병과 림프종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들 혈액암 하시면 대표적으로 백혈병을 생각하실 텐데요. 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혈액세포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에서 미성숙한 백혈구들이 이제 암세포로 변하면서 생기는 암을 말하겠고요.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세포 중에서 림프구가 이제 암성 변화를 통해서 림프 조직에서 종양을 이루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암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림프종이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최근에 보니까 가수 윤도현 씨가 그 위말트 림프종 투병 사실을 고백을 하셨었더라고요. 이것도 림프종의 종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위말트 림프종은 위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림프종이고요. 림프종은 전신에 어디서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이 림프종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림프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림프 조직이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림프절은 또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림프종 모두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의 한 형태로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관여하는 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림프구는 이제 세포 기원에 따라서 B세포 림프구, T세포 림프구, NK세포 림프구 등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신체의 면역 반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림프관이라고 해서 이 림프구가 림프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등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림프절은 각종 림프구를 포함해서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고 외부 물질과 비자기로 인식되는 종양에 대한 면역작용을 하는 면역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림프절 하시잖아요. 이 림프절 위치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림프절은 전신에 이제 퍼져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에 생기는 경부 림프절이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생기는 겨드랑이 림프절, 그리고 비장, 그리고 허리, 복부 쪽에 생기는 림프절, 서해부라고 해서 사타구니 쪽에 생기는 림프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림프 조직에 생기는 암이 바로 림프종인데 그렇다면 이 림프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혈액 세포인 림프구가 악성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한 대표적인 혈액암이고요. 주로는 림프 조직에서 발생을 하지만 림프절 외 장기에서도 발병할 수가 있고 단발성이나 다발성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림프종이 혈액암 가운데 1위다 이런 얘기를 앞서 했는데 실제로 발병률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1년 국가암 통계에 의하면은 림프종은 11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연간 6천 명 정도의 환자분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암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고요. 2022년 암종별 사망률 통계에 의하면 9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림프종 발생자 추이가 1999년도 대비 2021년도 2.7배 증가해서 그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정말 수치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는 추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혈액암 중에서도 발생 1위라고 하니까요.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림프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안 되면 온몸이 붓는다. 그래서 막 마사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이 림프족의 특이 증상이라고 하면 붓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림프종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이 만져지는 커지는 종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이나 사타구니 그리고 겨드랑이 등에서 정상적인 림프절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종괴가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6개월간 10% 이상의 체중이 감소하거나 적절한 검사 후에도 원인 없이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된다거나 그리고 잠잘 때 더위와 무관하게 땀이
지속적으로 날 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혈관이 붉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 빨간색으로 띄던데 그런 것도 의심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막 많이 붓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피곤하면 림프절이 좀 많이 붓잖아요. 그리고 땀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갱년기 여성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거의 흠뻑 적실 정도로 땀도 많이 흘리시거든요. 좀 어떻게 특이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 정도 증상이 있으면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하는 증상 꼽아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땀이 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커지는 종괴가 있을 때, 특징적으로는 통증이 없이 커지는 종괴가 있을 때 림프종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림프종의 위험 인자로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HIV, HTLV, EBV, 헬리코박터 감염 등이 연관이 되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요. 일부에 해당이 되고 이외에도 선천적 혹은 후천적 면역 결핍 또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천 면역 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장기 이식을 받고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분에서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에서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은 경우가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은 그 위험군에 해당된다고 좀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림프종이라고 딱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병으로 좀 인식을 하실 텐데 뭐 WHO에서도 보면은 분류한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림프종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요.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과 호지킨 림프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호지킨 림프종은 이 호지킨 림프종을 발견한 호지킨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림프종이고요. 전체 림프종의 한 5%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부 종류로는 10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비호지킨 림프종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세포 기원에 따라서 다시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 NK세포 림프종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공격형 고등급의 림프종과 지연형의 저등급 림프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공격형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단 즉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생명에 위중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표에 보인 대로 95% 이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호지킨 림프종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비호지킨 림프종은 말씀드렸듯이 세포 기원에 따라서 B세포 림프종과 NK T세포 림프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B세포 림프종이 전체 림프종의 80에서 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게 됩니다. 네. 공격형 B세포 림프종에는 이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다른 말로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이라고 해서 전체 림프종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림프종이 속하게 됩니다. NK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림프종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성숙 T세포 림프종이 주로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공격형 림프종과 지연형 림프종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들 만나보면 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종류도 너무 비호지킨, 많고. 비호지킨 안에서도 또 NK랑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진단을 내리는 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죠? 어떤 과정으로? 네, 림프종의 진단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림프종 병변에서 절제 생검을 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이제 조직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절제 생검과 새침 조직 생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절제 생검은 이제 림프절 자체를 한 덩어리를 전체를 절제를 해서 단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양한 림프종 아형 중에서 어떤 림프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위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위험성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 전신 마취를 견디기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만 진행해서 새침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침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의 일부의 조직만 얻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복적인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조직 검사 방법 이외에도 우리 영상 검사라고 하죠. CT로 또 판별할 수 있을까요? 네, 림프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림프종의 침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부터 가슴, 배 쪽에 CT를 촬영하게 되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 침범한 림프종이 소장이요? 되겠고요. 네, 소장에 침범한 T세포 림프종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위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네. 이제 절제 생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펫CT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제 치료 전에 림프종이 어디에 침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 후에 림프종이 좋아졌는지 치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A 사진에서 보시면 치료 전에 이제 가슴 쪽과 복부 쪽에 광범위한 림프종 종괴가 확인이 되는데요. 치료 후에 이제 림프종 종괴들이 호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검사로 살펴보면 확실히 좀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골수 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이거 어떤 검사인가요? 네, 골수 검사는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혈액 공장인데요. 네. 이 골수에도 림프종이 간혹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골수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골수 검사는 이제 골수가 위치하고 있는 골반 뼈에서 네.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뼈 안에 있는 골수 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제 림프종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뇌척수액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과정을 보면 아래 사진처럼 옆으로 누워서 이 주사기를 이용해서 뇌척수액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옆으로 이제 돌아누운 자세에서 요추 보통은 3번, 4번 사이에서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뇌척수액을 얻어서 림프종 세포에 침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방법으로 내시경 검사도 빠질 수 없겠죠. 네, 이제 말트 림프종이나 소장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림프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림프종은 일종의 혈액암으로 우리 몸 면역 조직인 림프 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돼 과다 증식해 퍼져나가는 종양이다. 림프종은 크게 비호지킨 림프종과 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뉘는데 비호지킨 림프종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전신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에도 침범해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어떤 게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목 쪽에 좀 어떤 게 만져져서 혹시나 해서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만져지는 덩어리가 언제부터 생기신 거세요?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세요?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만졌을 때 혹시 덩어리가 좀 특징이 어떻던가요? 좀 말랑말랑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혹시 통증이 같이 있으신가요? 통증은 따로 없었습니다. 림프종은 특이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는 자칫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진행되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림프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기도 하고 별다른 통증이 없이 목이나 겨드랑이, 복부 등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목에 만져지는 덩어리 주소를 내원하셨고 검사를 해봤을 때 목에만 국한된 림프종 1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혈액 검사, 림프절 조직 검사, 영상 검사가 시행되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림프구의 수치가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림프절 조직 검사에서는 림프구 종류와 비정상적인 증상을 확인한다. 그리고 영상 검사에서는 림프절 크기와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오늘 어떤 게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열이 한 달 이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몸도 좀 몸살기가 좀 자주 있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열나시는 거 말고 혹시 최근에 체중에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네, 3개월 사이에 5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몸에 뭐 만져지는 덩어리 같은 게 새로 생기신 게 있을까요? 겨드랑이 쪽에 좀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과 야간 발한이 나타날 경우, 그리고 통증 없는 종괴가 만져진다면 림프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환자분은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덩어리를 주소로 오셨고 추가로 검사를 시행했을 때 복부와 간의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를 6회 정도 시행 예정이고 기대되는 완치율은 6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림프종 치료는 종류나 병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사용되는데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과 종양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는 종양이 국소적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 화학요법은 림프종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다. 림프종은 일부에서 공격형으로 나타나는 림프종들이 있어서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위중한 질병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의 반응률이 좋고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어서 초기에 진단과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림프종은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영양가 있는 식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꾸준하게 유지돼야 한다. 또한 재발 위험도 있어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필요한데 전신을 노리는 림프종. 조기 발견이 완치의 시작이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림프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평소에 어떤 분들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우리 겨드랑이에 부유방이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세게 치거나 눌러주면은 좀 혈액순환에 도움된다. 또 반대로 그렇게 세게 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네.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면은 혈액순환이나 체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세게 가격을 하거나 충격이 심한 경우에는 림프절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세게 쳐서 멍드는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남유식 아나운서는 대기실 들어가면 늘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뭘 치는 늘 쳐요, 것도 제가 또. 너무 세게 치는 것도 가끔 좋지 치죠. 않다. 네. 네, 그럼 맞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수술하시다가 피곤하고 이런 부을 수 있잖아요. 좀 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치지는 않고요. 네. 예, 목 림프절 마사지는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순환이 참 중요하죠. 네, 그리고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검사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림프종 진단을 받은 분들 무엇보다 병기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치료에 앞서서 병기는 좀 어떤 식으로 구분 지어질까요? 네. 림프종의 병기는 대표적으로 침범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1기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림프절에만 침범을 하거나 이제 림프절이 아니더라도 림프절 외에 한 기관에만 국소적으로 침범한 경우에 1기가 되겠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림프절 침범이 있으면서 이제 횡격막으로 기준했을 때 위나 아래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2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2개 이상의 침범이 있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 모두에 침범이 있는 경우 3기가 되겠고요. 4기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외에 골수나 간, 내장 등의 장기의 림프종 침범이 있는 경우 4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신 증상이라고 해서 비증상, 발열이나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등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하게 되고요. 림프절 외에 장기가 침범됐을 때 이 유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병기가 높을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치료법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림프종의 종류도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들이 주로 쓰일까요? 네, 림프종의 치료에는 주로 항암 화학요법이 주된 치료법입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말트 림프종에서 시행을 하거나 소장 림프종에서 천공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1, 2기의 저등급 림프종이나 국소병기 NK T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일부 중추신경계나 고환 등의 특수 장기를 침범한 경우에 항암 치료 후에
공고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주신 치료법을 환자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환자분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코 막힘을 호소해서 시행한 검사에서 내시경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 코를 다 막고 있는 종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고요. 이제 다른 곳에는 침범이 없지만 코에만 이제 림프종 침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림프절에 NK T세포 림프종 1기로 진단이 되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 덩어리가 져 있고 하얗게 또 딱지가 져 있는 부분 전체가 이제 종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혈액암이라서 그런지 전신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비부비동 쪽에도 좀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네, 비부비동 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신 어디에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림프종의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전신치료요법, 항암항요법 치료가 주된 치료법인데요. 항암항요법 치료의 분류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항암제인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가 있겠고요. 암세포의 표면에 발현하는 특징적인 표적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고요.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조혈모 세포 이식 기술이 있고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 치료제라 그래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나 이중항체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 등이 또한 포함이 되고 일부의 말트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이 경우도 환자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다음 두 번째 환자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목에 만져지는 덩이를 주호소로 내원하셨고 시행한 전신검사에서 전신에 림프절 비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사진을 보시면 목부터 해서 가슴, 겨드랑이 그리고 복부에 특히 심한 림프종 침범이 있고 뼈에도 침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병변에서 림프절 절대 생검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4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이제 급속도로 진행하는 공격성 림프종이기 때문에 진단 즉시 항암항요법 치료인 알찹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기까지 림프종 사기까지 오기 전에 통증이 거의 없나 봐요. 림프종은 대표적으로 덩어리가 만져지긴 하지만 통증이 없는 종괴를 네. 호소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궁금한 게 저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이게 항암 요법만으로도 좀 치료가 다 가능한 부분일지 좀 많이 걱정하시거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항암 치료만으로도 한 60% 정도에서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법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항암 치료로 대표적으로 알찹 항암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 글자를 따서 R은 리툭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인데요. 암세포에서 주로 발현하는 단백질인 CD20이라는 표적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비세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하고요. 세포독성 항암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이 세 가지 약제가 암세포의 분열을 방해하여 암세포를 죽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프레드니솔로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제 기능을 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이고 종양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고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암 요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좀 있을까요? 네, 알찹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약제마다 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리툭시맙 같은 경우에는 주입 반응이라고 해서 약물이 처음 주입되고 나서 열이 난다거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피부에 전신 발진이 생긴다거나 네. 하는 주입 반응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에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면역 저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 저하된다거나 혈액학적 독성이라고 해서 빈혈이 심해진다거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거나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에도 탈모나
구역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피로감이나 손발 저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간다거나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치료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알찹 치료 이외에도 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알찹 치료 후에 이제 60%에서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40% 정도에선 재발하거나 초치료에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이란 이제 고강도의 항암 치료, 일반적인 통상 항암 용량의 3배에서 10배 정도의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그 항암 치료 하기 전에 환자분의 조혈모 세포를 미리 채집을 해서 이제 동결시켜 놨다가 이제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골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채집해 두었던 자가조혈모 세포를 다시 이식해 주는 기술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꿈의 치료제라고 맞아요. 불린다고 하는 카티 치료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치료법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카티 치료제가 이제 이전에 2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를 받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허가가 되었고 상품명으로는 킴리아라고 이제 약제가 허가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카티 세포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카티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T 세포를 이제 유전자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서 암 세포를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세포 치료제를 말합니다. 네. 이제 치료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환자분의 혈액에서 T 세포를 채취를 하고요. 이제 채집된 T 세포를 운반을 해서 카티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운반을 하는데 이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국내에서는 생성이 어렵고 미국으로 이제 운반을 예. 해서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T 세포에 암 세포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 이제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발현할 수 있도록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카티 세포를 배양하고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서 국내로 들여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한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카티 세포를 투여하기 직전에 이제 림프구 고갈 항암 요법이라고 해서 카티 세포가 몸속에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먼저 항암 치료를 간단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카티 세포가 환자분께 주입이 되면 이제 카티 세포가 암 세포를 특징적으로 이제 인식해서 결합하여 암 세포를 파괴하는 기전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티 치료법을 꿈의 치료로 부른 이유가 이제 완치율이 확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이제 재발한 경우에는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불량했었는데요. 네. 카티 치료를 한 후에는 이제 한 40% 정도에서 이렇게 재발한 환자에서도 완치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완치율이 높으면 그럼 이거는 모두가 다 받고 싶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치료제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치료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네. 이제 이전에 2가지 이상의 이제 전신 치료, 항암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분 그리고 전신 컨디션이 이제 양호한 환자분들에 한해서 이제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이중 항체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이중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신약 치료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항체 치료하면은 한 가지의 타겟만을 공격을 하는 단일 항체 치료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중항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체에 팔이 2가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무기가 2개가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팔에는 림프종 세포를 표적을 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쪽 팔에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인식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T 세포가 이제 림프종 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역 치료의 네. 개념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라이비 치료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폴라입이라 그래서 폴라투주마 베도틴이라는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가 또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로서 이제 비세포 림프종에서 CD79라는 표적을 대표적으로 발현을 하는데 이 림프종의 CD79 표적을 이제 항체가 달라붙게 되면은 항체에 달라붙어 있는 MMA라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분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림프종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림프종
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또 네. 치료법인 것 같아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더 궁금한 것, 바로 예후가 어떤가이실 것 같아요. 예후는 좀 어떻습니까? 네, 림프종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정도는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고형암과 달리 사기여도 치료 효과가 좋고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한 경우에서도 조혈모 세포 이식이나 세포 치료나 면역 치료와 같은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이미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어서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림프종 이것만 좀 기억하자 교수님께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림프종은 면역 세포인 림프구에서 비롯된 혈액암으로 항암 화학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림프종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직 진단이 중요하겠고요. 림프종의 대다수의 경우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림프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림프종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림프하면 전신의 원활한 순환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림프종 환자는 림프 순환을 위해 마사지를 자주 받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 순환을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종을 호전시키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진행이 빠른 암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은 림프종 중 가장 흔한 A형이고 진행 속도가 빠른 공격성 암에 속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림프종이 아무래도 혈액암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도 드실 것 같은데요. 림프종은 유전이 되는 병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림프종의 유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림프종의 발병 위험 인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진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가끔 피곤하거나 아프면 목이나 겨드랑이가 부어오르곤 하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몸에 몽우리가 잡힌다고 모두 림프종은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림프절은 일시적으로 감염에 의해서도 커질 수가 있고요. 몸에 몽우리가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림프종은 아닙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림프종을 만져본 촉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림프종은 딱딱하기보단 고무공처럼 살짝 말랑거린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림프종은 만졌을 때 말랑말랑거리는 촉감을 일반적으로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촉감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이 없이 만져지는 덩어리는 림프종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림프종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갑상샘 암을 앓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목 주변에서 멍울이 만져지는데 초음파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림프절로 전이가 된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이 CT나 다른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검사를 좀 받아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갑상선 암을 앓고 나서 목에 멍우리가 만져져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제 초음파상으로 일단 문제가 없었다면은 경과 관찰을 해보다가 이제 만져지는 덩이가 커진다거나 하면 초음파나 CT를 추가로 촬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밑에 콩알만한 게 생겼습니다. 커지는 속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림프종 검사를 받으려면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바로 혈액 종양내과로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이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 감염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림프절이 켜진 경우에는 3주에서 6주 정도 안에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좀 지켜보시고 만져지는 덩어리가 계속해서 커진다면은 혈액종양내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림프종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림프종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실까요? 네, 림프종은 미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림프종의 세부 아형이 많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길을 잘 찾아가면 완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림프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혈액종양내과 박영규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